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22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YTN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민영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나왔다가 오늘 현재 12%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에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갔죠. 그리고 다음날 11% 갭이 떴죠. 그리고 오늘 12% 갭이 떴습니다. 전날 11% 갭이 떴기 때문에 12%보다는 최소 15% 이상 상승 출발하는 게 좀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죠. 짧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15% 이상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래량은 더 줄여야 되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상한가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완전하게 식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추해보자면은 이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내일 또 5일선에 접근하는 음봉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내일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그래야지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대비 거래량이 오늘 발생된 거래량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게 전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거래는 700만 주거든요. 700만 주면은 최소한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왜 민영화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최대 주주가 한전 KDN이거든요. 한전 KDN인데 이 21.43% 물량을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정부라기보다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기업 성격이 큽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한전 KDN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만약에 공공기관이 아닌 이 민간 쪽으로 팔게 되면은 당연히 민영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이 지금 현재 5%까지 지분이 올라왔습니다. 조금은 여기에 반대하는 언론사의 기사를 한번 좀 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일단은 YTN은 상암동에 있죠. 상암동에 SBS, MBC와 SBS 사이에 이 YTN 사옥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한전 KDN 내부 관계자가 구두상으로 정부 쪽 입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항상 뭐 보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민영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진보 매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언론의 중립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YTN 주식을 매각을 막겠다라는 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가 아니라 뭐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민간 쪽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가서 보수도 디스하고 진보도 디스하고 뭐 이런 게 보수가 잘하면 잘한다, 진보가 잘하면 잘한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망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매입 당시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되면 배임죄 성립. 요건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배임죄 성립이 되는 건지, 법률적인 문제는. 그리고 이제 뭐 한국마사리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공짜에서 민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노조가 이렇게 반응이 좀 좋지 않은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들인 것 같아요. 소위 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 보수 정권이 뭐 언론의 중립성을 해친다 뭐 이런 논란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보게 되면.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민영화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민영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마 YTN을 인수하고 싶은 언론사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가장 적극적인 것은 어디냐? 한국경제신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경제신문은 또 한국경제TV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경제TV가 또 주가가 최근에 또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한국경제신문은 아마 종편식으로 좀 가고 싶을 거예요. 종편식은 아니라도 한국경제TV는 케이블 증권 방송이 아닌 보도 채널로 가보고 싶을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MBN 같은 모델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MBN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SBS, CNBC 같은 모델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어쨌든 보도 채널을 확장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상당히 적극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국경제신문이 또 현대차가 좀 지분을 갖고 있네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이 좀 논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KDN이 이 지분을 매각하는 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언론 장악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KDN은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력의 또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자회사가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 최근에 한국전력인가요? 한국전력이 한전기술의 지분도 매각을 했죠. 그게 정부의 입김이 아니라 뭐였죠? 적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언론 장악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적자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느 쪽에서 보든 뭐 불편한 시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민영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급등했다 라는 점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